안녕하세요. 봄실공방의 봄쌤입니다. 오늘은 수틀 사용법하고 수틀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프랑스 자수 재료 중에 이렇게 생긴 동그란 수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수틀은 자수를 놓을 때 원단이 팽팽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고요. 이렇게 생긴 나무 수틀 외에도 이렇게 생긴 수틀도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나무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된 수틀이고요. 요것도 무늬는 나무 무늬지만 고무로 된 수틀입니다. 보시면 이것들은 위에 이렇게 걸 수 있는, 벽에 걸 수 있게 되어 있는 고리만 있고 이렇게 생긴 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천을 이렇게 조여서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수를 놓을 때 쓰기보다는 액자로 쓰는 장식용 수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를 놓으실 때는 이렇게 나사가 있는 수틀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수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머리 위에 있는 나사를 조금 풀러줍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풀르다 보면 이렇게 수틀이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하나는 그냥 원만 있고 하나는 이 머리 위에 나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를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 수틀을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이 원단에서 여기 있는 세팅 스티치를 한번 수놓아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리했던 이 수틀에서 나사 없는 부분을 원단 밑에다가 이렇게 두고 내가 수를 놓고 싶은 부분이 수틀의 가운데에 오게끔 이렇게 위치를 잘 조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씌워주세요. 이렇게 씌워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나사를 조여주세요. 나사를 어느 정도 조이신 다음에는 천을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서 팽팽하게 해주시는데 이때 또 천을 너무 많이 당기시면 안 되고 너무 덜 당기셔도 안 돼요. 천을 너무 많이 당길 경우에는 천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당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안 당겼을 경우에는 천이 울어서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번 더 나사를 조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수틀을 끼울 수가 있고요. 수틀을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반을 잡은 손 외에 반대쪽 손으로 수틀을 이렇게 잡고 자수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쪽을 수를 다 놓고 다른 쪽을 수를 놓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쪽을 수를 놓고 싶다 하면은 이 나사를 다시 풀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다시 이동시켜서 다시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나사를 조여주시고 천이 울지 않도록 잘 잡아당겨주세요. 하고 한 번 더 조여서 고정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틀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틀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공방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수틀 옮기는 게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수틀을 안 끼고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수를 할 때 수틀을 안 끼고 자수를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수틀 안 끼고 자수해도 전혀 문제되지가 않고 근데 대신에 예쁘게 하기는 어렵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네모를 세틴 스티치로 채우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수트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세틴 스티치를 수놓아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실을 살짝 당겨도 원단을 수틀이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원단이 쪼그라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 장력이 원단에 딱 맞게끔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요것도 실을 아주 세게 당기면 원단이 쪼그라들 수는 있지만 내가 일부러 세게 잡아당기지 않는 이상은 이 원단에 딱 맞는 장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 수틀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을 일부러 세게 잡아당기지 않으면 원단에 딱 맞게 예쁘게 자수가 된다는 점이 이제 수틀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수를 할 때 이 도안대로 자수를 놔야 되는데 수틀을 사용하면 내가 원단을 일부러 펴서 들고 있지 않아도 이 수틀이 알아서 원단을 펴주기 때문에 도안 보는 것도 훨씬 쉽고 그리고 바늘을 꽂기에도 훨씬 쉬워요. 이렇게 왼손으로 여기 수틀만 잡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어느 곳에 바늘을 꽂아도 원단이 이렇게 평평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바늘을 꽂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똑같이 세팅 스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수틀이 없는 상태에서 할 거고요. 일단 그 원단 뒤에서 앞으로 바늘이 나와야 되는데 수틀이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원단을 이런 식으로 잡고 해야 돼요. 일단 손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틀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세팅 스티치를 했는데 실을 조금만 잡아당겨도 이렇게 원단이 오그라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천을 팽팽하게 펴주게끔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자신이 있다 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렇게 수틀 없이 하다가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원단이 쪼글쪼글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보다는 수틀 없이도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편이기는 한데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수틀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장력 유지하는 게 수틀을 낀 상태에서도 힘들 수가 있어요. 초반에는 수틀을 낀 상태에서도 특히 이제 세팅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티치들보다 더 원단이 많이 오그라들 수 있는 그런 스티치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수틀을 쓰시는 게 좋고 근데 내가 진짜 수틀 쓰기가 너무 귀찮다 이렇게 자국 나는 것도 싫고 수 놓을 때마다 옮겨가면서 꼈다 뺐다 하는 것도 싫다 하시면은 수틀 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틀을 내가 끼고 싶어도 못 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수놓고 싶은 원단이 너무 작을 경우 물론 미니 수틀이 있긴 있지만 그 미니 수틀도 끼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양말에다가 수를 놓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원단이 너무 두꺼워서 수틀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틀 없이 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틀 없이 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근데 대부분의 원단은 수틀을 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틀을 끼고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전에 수틀 없이 자수를
놔야 되는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수틀 없이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원단을 제가 손으로 억지로 펼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원단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쥐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수틀을 꼭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놓고 그냥 뭐 하셔도 되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공중에 떠 있어야 선도 잘 보이고 바늘도 잘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수틀 같은 경우에는 조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단을 탄탄하게 고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빼기도 힘든데, 이런 수틀은 고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수를 놓다 보면 이렇게 원단이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어요.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슨해진 상태에서 자수를 놓으면 완성했을 때 천이 쪼글쪼글해지기 때문에 항상 팽팽하게 유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나무 수틀을 사용을 해도 쓰다 보면은 원단이 다시 살짝 느슨해져요. 고무 수틀보단 덜하지만 이것도 느슨해지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서 팽팽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수틀 같은 경우에는 자수용품 파는 사이트에서도 살 수가 있고, 다이소에 자수 키트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키트에 있는 수틀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렴한 대나무 수틀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대나무 수틀 이제 인터넷으로 사면은 한 1,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렴한 수틀을 사용하셔도 됩니다.